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린도알람 한상재입니다. 지금부터 2월 20일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우기철 막바지답게 매일같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집중 폭우에다 강풍까지 불어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부자와 브레베스하고요, 바탕, 스마랑에서 수라바야 서쪽 그레식에 이르는 일명 반뚜라, 즉 북부 자바 국도변 도시들하고요, 농지에 집중적으로 폭우가 쏟아져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브레베스 같이 그 저지대 농촌 지역은요, 거의 전 농지가 또 혹은 집들이 물에 잠기고, 꾸닝안에서 따식말라야로 넘어가는 그 찌아미스 국도 지역도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하고, 산간 도로에서는 도로가 무너져 내려서 교통이 두절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어민들은 높은 파도가 일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지금은 파도가 센 만큼요, 바다 낚시를 한다든지 또 바다 근처에서 일을 하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5일 자카르타 시장 선거가 끝났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요, 기호 1번 아구스조가 17.37%로 3위를 기록했고요. 기호 2번 아혹이 42.87%로 1위를 마크하면서 기호 3번 아니스조는 39.76%로 2위 득표를 하고 있는 결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후보도 과반수 이상 득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1위 득표를 한 아옥 후보하고 2위 득표를 한 아니스 후보가 오는 4월 17일 두 번째 재선거를 해서 시장을 가르게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 4월 재선은요, 변수가 많을 수 있는데요. 자카르타 시장 선거에서 승리를 한다는 것은 오는 2019년 대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카르타 정치권은 또다시 바빠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옥 후보와 아니스 후보 측은 자기를 지지해줄 정당을 찾아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카르타만 지방선거가 치러진 것은 아니고요. 아체라든지 방카블리등, 그리고 반텐, 고론탈로, 파푸아 바랏, 슬라웨시 바랏 등 전국 101개 지역에서 일제히 인도네시아 지방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 중에서 자카르타와 인접한 반텐주 주지사 선거 결과를 하나 살펴보면요. 기호 1번 와히딘 할림이라는 조하고요. 기호 1번 와히딘 할림조가 50.67% 지지를 얻어서 주지사에 당선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후보는 골가르, 빼까베, 하노라, 그린드라,
데모크라 당 그리고 베카에스 판당이 지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베데페 당의 그 후보는 나스뎀 당과 베페페 당이 지지를 해서 기호 2번 라노 까르노라고 하는 조가 경합을 했는데 결국 지고 말았습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지방선거에서 아주 독특한 당선자가 나왔다는 기사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중국인이 많이 사는 서부 칼리만탄의 싱카왕이라고 하는 도시의 시장 선거에서 인도네시아 역사상 최초로 중국인 여성 시장이 탄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총 유권자 15만 5천 명 중에서요 42% 정도의 득표율로 3만 8,500표 정도를 얻어서 시장에 당당히 당선됐다고 합니다. 싱카왕 시장과 자카르타 시장의 당선은 결국 인도네시아에 사는 중국인들이 인도네시아 정관계로 진출하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데서 의미가 크게 해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데모크라 당과 그린드라 그리고 베카베 당 등은 아홉 전 자카르타 시장 스캔들, 즉 종교 모독죄에 대한 국회 청문회 학안가 발동을 주장을 하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SBI 전 대통령이 자기 아들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아홉을 종교 모독죄로 몰아가기 위해서 무이 총재에게 도움을 요청한 전모도 전모지만 자카르타 시장 선거 때 아홉 시장에게 선거 유세를 할 수 있도록 휴가로 처리해준 내무부 장관의 결정이 법적으로 적합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국회에서 논의해보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시장직을 정지시켜야 마땅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인도네시아 법은 5년 이상의 형을 받아야만 시장직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아직 재판 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는 4월 19일 2차 선거도 치러야 한다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안타사리 전 카페카 의장이 아주 집요하게 SBI 전 대통령에게 지금부터 7년 전에 벌어졌던 땅그랑 모던랜드 골프장 권총 살인 사건의 전모를 이제라도 자세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과연 SBI가 어떻게 그 사건의 전모를 설명할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SBI는 직접 답변을 하기보다 조코위 대통령만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모든 정치적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사리는 모던랜드에서 골프를 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줄카르나인 전 라자왈리 이사를 권총으로 살해한 사건 모두가 조작극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사리는 살인사건의 배후를 SBI로 지목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자카르타 경찰서장은요, 당시에 안타사리 의장을 조사했던 그 경찰서 팀장의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미 다 끝난 사건인데 더 이상 할 말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모를까 더 이상 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안타사리는 2009년 3월 SBI가 MNC 그룹 오너인 하리 따누수디비오를 보내서 SBI 사돈인 아울리아 포한 전 뱅인도네시아 부총재를 체포하지 말아달라고 SBI의 말을 전해왔는데요. 안타사리는 이를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2달쯤 지나서 안타사리가 줄카르나인을 죽였다는 죄목으로 안타사리는 체포되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살게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사건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는데요. 안타사리 카페카 전 의장이 집요하게 사건의 진실을 추궁하자 SBI 전 대통령은 조코위 대통령의 사면권 시행의 적법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조코위 대통령이 안타사리를 정치적으로 사면해 준 것이 법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궁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안타사리가 사면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잘라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방을 지켜보는 경찰범죄수사단장은 SBI 전 대통령과 안타사리 전 카페카 의장을 모두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잘난잘난 인의를 신청하신 후 제가 이어서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은 먹방이 아닌요. 네, 여러분의 몸을 개운하게 풀어드릴 스파 그리고 마사지샵에 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은 체인을 갖고 있는 마르타 아틸라인데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간다리아에 위치하고 있는 마르타 아틸라입니다. 네, 이제 오기도 시작했고 몸이 정말 찌뿌둥하실 텐데요. 저와 함께 몸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한번 풀어볼게요. 도심 속의 힐링 공간, 자카르타 간다리아 시티 근처에 위치한 마르타 틸라르에서는 상냥한 직원들의 미소로 들어서자마자 힐링이 되는데요. 어떤 마사지를 받을지 우선 골라야겠죠. 와, 일반 마사지뿐만 아니라 헤어부터 풋케어까지 원스톱 서비스 센터가 따로 없습니다. 스파 하시는 분들께 제공되는 8가지 바디 스크럽, 인도네시아 전통 양료가 담긴 천연 제품이라고 합니다. 취한다 취해. 어찌나 릴렉싱 되던지. 네, 여러분, 저 지금 마사지 받으려고 왔는데요. 지금 고르는 데만 몇십 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마사지, 스파, 그리고 스크럽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또 그 외에도 웨딩 패키지도 있고요. 또 메이크업, 그리고 헤어까지 다 준비되어 있는 완전 완벽한 곳입니다. 아, 제가 이곳을 이제야 알았다니 정말 아쉽지만 네, 오늘부터 자주 애용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빨리 골라볼게요. 일반 가정집을 개조해 꾸며놓은 느낌으로 지친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인테리어. 이분이 바로 이곳의 원조 마르타 틸라르시입니다. 이곳에서 사용되는 모든 제품들은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걱정은 노노. Spa sendiri itu untuk relaksasi ya. Jadi untuk kita terutama orang-orang yang sudah sibuk melakukan rutinitas sehari-hari itu sangat perlu supaya rileks lagi gitu, supaya siap kembali ke rutinitas lagi. Itu sebaiknya dilakukan sebulan sekali sih minimal. 이제 본격적으로 마사지 받으러 출발!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마르타 틸라르만의 향긋한 레몬 음료가 준비되는데요. 서비스도 지상 최고인 이곳! 더운 날씨에 지친 심신을 얼른 힐링 케어로 재충전하고 싶습니다. 2층에 마련된 이곳은 발 마사지 전용 공간인데요. 포근한 소파들이 나란히 놓여져 휴식 취하기에 손색 없어 보입니다. Ya, kita menggunakan produk-produk tradisional dan menggunakan juga treatment yang sudah di-develop sedemikian rupa gitu dengan penelitian juga gitu untuk menghasilkan treatment tradisional yang bisa diterapkan ke spa. 마사지와 스파 시설 외에도 피부 관리를 위한 최첨단 장비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미용실까지 있어서 마사지 후 나들이 가시는 분들께 안성맞춤. 이곳은 1인실의 풀바디 마사지룸, 여자들의 로망이죠. 마사지도 받고 스파도 한 공간에서 정말 프라이빗한데요. 짜잔! 제가 받은 마사지는 바로 캔들 마사지인데요. 우선 발의 피로를 씻어줄 따뜻한 물을 준비합니다. 네, 마사지 시작 전에 지금 발을 따뜻한 물에 담궜다가 마사지도 받고 있고요.
네, 지금은 소금으로 발을 씻고 있습니다. 와, 정말 개운한데요. 벌써부터 눈에 긴장이 풀리고 있습니다. 와. 이제 본격적인 마사지를 위해 침대에 엎드려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하면 되는데요. 마르타 틸라르의 자체 제작 양초 오일을 사용해 발가락부터 다리 끝까지 뭉친 근육을 슈슈슈 풀어줍니다. 와, 묵은 피로가 정말 다 날아갔습니다. 마르타 틸라르 강력 추천합니다. Kami mengundang teman-teman kami dari Korea untuk mencoba Spa Martha Tillaer di outlet Jalan Gandaria 1 nomor 337. 네, 여러분 지금 저 캔들 마사지 1시간짜리 받고 나왔는데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곤이 확 풀리는 느낌입니다. 캔들 마사지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마사지가 있으니까요. 꼭 한번 들려서 스트레스 풀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말레이시아 KL발 외신으로 김정남 사망 소식이 신문에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 김정은은 유엔 안보리 제재도 무시하고 북극성 2호 미사일을 쏴 올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그런 소식은 늘 접하던 것이지만은 갑자기 KL 공항에서 김정남이 살해되는 사건에 인도네시아 한 여성이 관여했다고 하는 뉴스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민들이 인도네시아에도 북한 공작원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 망각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주의를 하면서 클라파 가딩에 있는 북한 식당은 아주 얼씬도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일요일판 콤파스 신문 2면을 보면요, 미국 싱크탱크 CSIS, 즉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위성 분석 사진을 게재하면서 프랑제르다스 다다간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제목만 보면 아주 지능적이고 즉흥적인 전쟁이라고 단순하게 번역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도네시아 관련되는 나투나 섬이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구단선 영해안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도 남중국해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 아베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온 다음이어서 남중국해 분쟁 문제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세안 10개 국가들과 한국과 일본까지도 아주 중요한 국제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중국이 필리핀이 제기했던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도 무시하고 계속해서 군사기지를 건설하면서 더 나아가 용궁이라고 명명하는 거대한 해저기지까지 조성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CSIS 분석에 의하면요, 중국이 난사군도 군사시설에 지대공 미사일과 각종 레이더 시스템을 배치하는 목적은 동남아 전역에서의 군사적 중국 패권과 영공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항행의 자유라고 하는 작전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이 작전에 함께 동참해야 되는 상황이지만은 중국의 한국 내 사드 배치 반대 외교 정책과 박근혜 탄핵 정국 때문에 그런 참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이 사드 배치를 하는 목적이 단지 북한 핵무기 방어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볼 때는 X밴드를 사드 옆에 추가할 경우에
중국 내부 깊은 내륙까지 감시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2018년 아시안 게임 개최 시에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오프닝 세레머니와 폐회식 행사가 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주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개막식이라든지 폐막식 행사에 인도네시아는 기술력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기술력이 출중한 외국인들이 주도하도록 놔두지 말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그 행사를 기획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런 주문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좀 못하면 어떻냐? 인도네시아 자체적으로 창조적이고 인도네시아다운 개폐막식이면은 족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2016년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 올림픽 개폐막식 때처럼 크게 향상된 인도네시아 모습을 아시안 국가들에게 구현해 보여주는 것도 그런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북부 수마트라 메단에 있는 쿠알라 탄중 국제 항구를 국제적인 항구로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프라 건설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건 조코위 정부로서는 너무 당연한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쿠알라 탄중의 지리적 위치가 인도양으로 나가는 관문인데다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태국을 연결하는 삼각지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조코위 대통령은 북부 슬라웨시 비퉁항도 슬라웨시의 관문항으로 키워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도네시아는 크게 볼 때 자카르타 탄중 뿌리옥을 중심으로 북서쪽에는 쿠알라 탄중이 있고요. 북동쪽 꼭대기에는 비퉁항이 있어서 그 세 항을 연결하는 삼각구도 항만 인프라가 마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누사 땡가라 바라쪼 마타람 이민국은 지난 13일 최정령이라고 하는 한국인 한 명하고 3명의 말레이시아 사람을 럼복 체류비자 위반으로 강제 추방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날 강제 추방된 최 씨는 PT 엘리트 아카데미 코리아라고 하는 회사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노동비자가 아닌 방문비자로 마타람 롬복에서 그곳 현지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마타람 이민국은 그를 체류비자 위반으로 강제 추방시키고 있는 겁니다. 한편 3명의 말레이시아 사람들도 방문비자로 입국을 해서 도롱뇽 중개업을 하다가 추방됐다고 합니다. 또 메단 이민국은 지난 16일 메단 공항으로 입국하려던 중국인 3명을 중국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항 이민국에서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어느 호텔에 묵을 것이냐는 이민국 직원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관광 비자를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려면은 적어도 어디에 묵을 것인지는 알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부쩍 인도네시아 이민국이 외국인 비자 체크를 강화하고 나서고 있는 것은요, 중국인들의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해서 취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가끔 우리나라 사람들도 걸려들고 있어서 입국 시라든지 체류 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동북 칼리만탄 발리빠판 지역에 발달했던 급베팅 양식업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기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2015년 18호 장관령으로 바닷가재, 랍스터와 급베팅 그리고 꽃게, 라중안이라고 하죠. 이것을 잡아서 판매할 수 있는 기준을 150g 이상, 또 알벤놈은 제외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커프팅 주요 수입국인 싱가포르나 홍콩 사람들은 알벤 것을 더 선호하고요. 너무 큰 것보다는 60에서 120g 정도, 약 반 정도 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생산되는 게는 단지 내수밖에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양식장 절반이 이제는 문을 닫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때 지난해 12월인가 금년 2월 5일까지 한 달 반 정도 일시적으로 이 규제를 풀기는 했는데 다시 알벤 것은 안 된다고 하고 15cm 이상 크기에다가 200g 이상으로 또 제한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발리빠빤 커프팅 사업은 아주 어렵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발리빠빠는 커프팅 소가라고 해서요, 껍질까지 먹을 수 있는 연질게를 생산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아주 인기가 높은 상품 중에 하나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한국문인협회 자카르타 지부는 적도문학상을 지정하고 적도문학상 공고문을 자카르타 주요 한인 업소 등에 게시하고 있는데 교민 여러분의 문학작품 활동이 아주 활발해졌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서 금주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